육아방송과 조선일보가 함께합니다. 아빠가 키운다. 안녕하세요. MC를 맡은 아들, 딸, 시우, 시연이 쌍둥이 아빠 김효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최강 아빠 육아 달인들 네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분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훈이라는 닉네임으로 매일 육아 얘기를 쓰고 있는 아빠 박현규입니다. 오늘은 놀이 육아 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유, 박현규 씨 화면상으로 얼굴이 물광 피부예요. 번질번질하게 막 잘 나오시네. 예. 이혁호 씨. 네, 안녕하세요. 아들, 딸 주원이, 로운이, 아윤이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개코 아빠 이혁호입니다. 오늘 체육 놀이 달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권용석 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라무파파 대표 감성 육아의 달인 권용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서 살아가는 딸과 함께 세계 이곳 저곳을 여행하며 독방 육아를 경험하고 온 여행 육아 달인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옆에는요 한 분 더 나와 계십니다. 아빠 육아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실 전문가십니다. 이수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 전문가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또 몬드리안 초상 같은 멋진 복장으로 함께 하셨네요. 예. 자, 저도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5살입니다.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시우시연이를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자신만만하게 육아 방송과 조선일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좀 자랑할 것은 아침에 유치원 등원을 제가 시킵니다. 네, 제가 재우고요. 아침에 우유 다 주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누룽지 제가 끓여서 주고요. 반찬 주고 해가지고 유치원 다 보내고 8시 반에 등원시키고 오늘 또 일과를 시작한.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그 시간에 편안히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살짝 하면서 그래서 MC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아주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도 해봤지만 육아가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가면 저녁에 또 씻겨야 되죠, 또 재워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빠 육아의 달인이 되신 건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놀이 육아의 달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현규 씨는 어떻게 하다가 육아의 달인이 되신 거예요? 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네. 아내가 좀 많이 아팠어요. 네. 네, 염증으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다음 날 또 맹장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또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생아 케어를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육아가 좀 자연스러운 아빠가 되었고 상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근데 안 맞으면 또 못하게 되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적성이 좀 맞는지 네, 이유식이나 유아식이랑 뭐 네. 놀이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벌써 유아 관련 책을 7권 정도 출간을 어우. 하게 되었어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치 않게 시작은 했지만 안 맞으면 못하는 건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신 거예요. 예. 평생 살면서 내가 육아에 재능이 있었네 이걸 발견하셨는데 특히 이제 저분이 셰프시기 때문에 이제 유아식 만드는 데로 또 전문가가 되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행 육아의 달인 이재용 씨, 저는 이분이 너무 부러워요. 여행을 다녔다고 그래. 192일 동안 따님과 여행을 다녔다니까 너무 부러운데 말만 들어도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둘이서 갔다고 하니까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계기를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도 맞벌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아이가 6살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일상적으로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보기도 좀 힘든 현실이잖아요. 네. 맞벌이 부부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큰맘 먹고서 아이가 6살 때 이제 괌으로 다 네. 같이 가족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예. 근데 괌에서 처음에 그 괌 멋진 바다잖아요. 거기 같이 막 수영하고 막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네. 갔었는데 네. 애가 딱 가슴팍까지만 더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네, 안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네. 가야지 막 정말 멋진 막 니모 같은 물고기도 있고 네. 막 이제 그러는데 근데 멀리 가면 상어도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수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손을 잡고서 예. 처음에는 뭐 조금 더 멀리 이제 업고도 가고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네. 두렵지 않게 네, 등에 그러고서, 태우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후에는 저희가 스노클링을 쳤었는데 네. 아이가 그 잠수를 해요? 한 4km 정도 수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 사실은 제가 그때 너무 놀랬던 게 엄청난 발전이네. 내가 몰랐던 아이의 모습이 아이의 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너무 선물 같은 거예요. 오. 근데 그동안 내가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다
뭐 학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데 다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막상 휴직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럼 과연 내가 이거 집에만 있으면 네네.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좀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겠다. 네, 그래서 세계 일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말이 쉽죠. 192일이면 6개월이 넘거든요. 6개월 동안 따님과 둘이서 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마 서윤이는 만 5세 때부터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 저 나이 또래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번에는요. 체육 육아의 달인입니다. 이혁호 씨. 저 이분은 대단한 게 또 아이가 셋이에요. 예. 저도 쌍둥이가 둘입니다만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3살 텀으로 9살, 6살, 3살. 369야. 게임을 369 하실 것 같아 매일. 예. 아이들이랑 정말 이거 쉴 틈 없이 몸을 써서 놀아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육아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대학교 때 그 스포츠를 전공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축구도 네.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아이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유아체육이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일할 때 당시에는 네네. 학부모님들이 예. 늘 제가 아이들이 네. 너무 잘 놀아주니까 네. 이런 아빠가 없잖아요. 예. 선생님은 진짜 결혼하고 아이가 지면 예. 너무 좋은 아빠가 되실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죠. 네, 지내왔어요. 유아체육을 하시니까 근데 막상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집에는 늘 10시에 가고 아침에 아이고. 일어나면 출근은 아이고. 똑같은 거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너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아이 크는 건 모르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맞나? 나도 지금 한순간밖에 없는 이 시기를 같이 입고 싶어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습니다. 결단을 왜냐면 하셨구나.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예. 결단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이랑 있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시 되다 보니까 예. 사실 그때만큼은 또 아유. 예. 또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성 육아의 달인 권용석 씨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아빠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감성 아니겠어요? 감성. 예. 근데 권용석 씨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까지 아예 바꾸신 분이에요. 예. 어떻게 육아를 하게 되셨는지. 이게 이제 좀 말하자면 좀 긴데 그 제가 아기가 좀 피부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 아토피? 네, 좀 아토피 좀 있어서 그 의류 쪽에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해서 항상 이게 라벨의 어떤 함량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다가 좀 이제 제가 원하는 옷을 좀 만들고자 이제 제작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다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마켓으로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네? 반응이 좋아. 좋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아져서 네. 좋기 전에 이제 사실 육아휴직을 했던 거에서 다시 복직을 했고 네. 복직했다가 이제 이 두 일을 겸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퇴사를 하고 이 네. 마켓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한 아빠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사실은 제 나이 때 아빠들은 가부장적인 분들이 많아요. 전혀 본인들이 케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젊은 아빠들은 스스로 이제 육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데 이 소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지금 네. 이렇게 훌륭한 아빠들 네. 계시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봐도 예. 정말 대단한 아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기업에 아빠들 교육을 많이 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네. 엄마 아빠 이제 같이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아빠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고 그리고 아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고 나중에 끝나고도 Q&A도 아빠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오. 정말 아빠들이 육아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오.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이가 좀 적어진 것도 이유가 있겠죠. 도소중했잖아. 아이를 하나씩밖에 네. 안 낳는 가정도 많고. 그것도 있지만 네.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네. 이제는 둘이서 키운다. 네, 일단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사실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육아를. 취재기도 하잖아요. 예. 아이는 나 혼자 낳았냐? 네. 이제 엄마들이 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함께 키워야 된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들 또 이 집 저 집 봐도 다 아빠 육아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바람직하네요. 네. 생각이. 그럼 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는 이 소장님 남편도 육아를 같이 전담이죠. 거의 이제 저희는 밖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소장님이. 네, 저는 이제 아들 둘인데 큰 아이가 야구를 해요.
또 이제 운동을 하면 사실 이제 아빠가 할 엄청 일이 같이 가야 많잖아요. 되거든요. 왜냐면 그 네. 들고 다니는 장비도 많고 맞아요.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아빠가 아. 의도치 않게 케어를 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네. 예, 이거 뭐 소장님이 다니면서 전도사 역할도 네. 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명의 아빠들은 실제로 어떻게 육아를 할까요? 사실은 이 네 분은요 SNS 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예. 팔로워도요 정말 저 부러워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생생한 현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권윤석 씨의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머, 제가 태우구나. 조회수만 보게 되네. 3만 1,000회가 넘네요. 나는 올리만 23명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부럽다. 야, 그리고 옆에 댓글들이 다 엄마들이에요. 예, 이건 26,000회네. 아, 진짜 부럽다. 하트 날아가는 거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네. 예, 태우도 아주 잘생겼네. 예, 아이고. 야, 요거는 8만 회가 넘었네. 예. 아,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가셨구나. 네. 아, 몰디브를 보니까 이병헌 씨가 생각이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저거는 임신했을 때. 예. 파이팅! 아유. 둘째인 거죠? 네, 둘째 맞아요. 아, 태오, 테리. 네, 예. 근데 지금 테리는 몇 개월 됐어요? 지금 45일 됐어요. 45일밖에 안 됐어요? 아니, 네네. 100일도 안 된 거예요? 네, 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 100일 전에는 애들 얼굴 안 보여줬거든요. 옛날에는 금줄 쳐놓고. 예, 옛날에 나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나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몇 살이야? 아니 우리는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듣고 이게 배운 게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요. 이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태호 너무 예쁘고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 잘생겼어요. 예. 저는 화면을 보면서 네.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일단 저는 이제 옷이 딱 눈에 띄었는데 네. 왜 SNS 보면 이런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빠에게 네.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아빠들이 애 옷을 어린이집 보낼 때도요, 뭐 네이만 입혀서 보낸다거나 옷을 거꾸로 뒤집혀서 입혀서 보낸다거나. 제가 그랬어요. 바지를 앞뒤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주머니가 요즘엔 앞에 있더라고. 맞아요. 그 나는 주머니를 무조건 뒤로 가는 줄 알고 뒤로 입혔거든요. 옛날 이게 사람, 바뀐 거야. 옛날 사람. 예. 그게 자꾸 이제 이런 예.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면 안 돼. 그래서 막 재밌는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네. 저는 우리 태호 옷이 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빠가 아빠가 엄청 신경 아니구나. 써가지고. 예. 야. 그래서 직접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아이 우리 태호 옷 코디를 직접 하시는 거죠? 제가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빠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르네. 나는 예. 그냥 계속 조회수만 봤거든요. 네. 부러워가지고. 예. 근데 지금 옷을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뭐 두 가지 등원룩 같은 예. 것들 했는데 처음에 등원룩을 쉽게 입히시려면 저는 한 포인트를 그냥 줘요. 여기 색깔. 만약에 모자에 만약에 포인트를 주면 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포인트가 만약에 이 색깔과 이 두 가지 색깔이 있다면 네. 이 모자의 색깔을 뭐 바지 신발에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맨투맨을 만약에 입히면 청바지는 기본적으로 예쁘잖아요. 예. 그럼 이 색깔에 얘는 색깔이 맞는데 얘가 이 밑으로 오게 신발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패턴을 짜거든요. 오. 네, 아니 그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도 그냥 저는 뭐 패션을 잘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갖다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었네. 제 딸아이의 머리를 제가 따주거든요 아침에. 네네. 근데 그 따주고 난 다음에 머리핀 하나를 꽂잖아요. 네네. 근데 그 머리핀의 색깔을 양말색이랑 제가 맞춰주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괜찮은 거예요? 센스는 있으신 괜찮은 거예요? 거예요? 네, 센스는 있으신 거예요. 나 타고났나 봐. 오. 뭐 그렇게 하고. 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게 그냥 양말하고도 코디 많이 하고 신발하고도 코디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너무 튀려고 하면은 이제 투머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게 그냥 이 색깔에 이렇게 들어올 때도 다 비슷한 무채색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 좋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그런 힘을 내고 싶다. 만약에 뭐 생일 잔치다 이러면은 니트는 싫어하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면 이제 안에 티를 입히는데 네. 티를 벗어도 이상하지 않게 오. 항상 이렇게 입혀서
아래까지 이렇게 코디해서 입혀줍니다. 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진짜 제 아기를 한 장의 순간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네. 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잘 될지 사실 몰랐어요. 네. 그 대단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직접 옷도 만드는 이게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거는요 뭐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창의성이 있다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혁호 씨의 육아 스타일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체육 육아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시죠. 아빠가 개코 아빠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왜 개코입니까? 별명이 개코. 별명이 개코. 아 개코. 네. 아우 좋겠다. 아이들 저 눈만 보면 그냥 환장하죠. 예. 에이. 아 여기 가보고 실내 싶다. 스카이. 네. 우리도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가거든요. 네, 요즘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어플도 많이 있어요. 아빠들이 어디 가고 싶을 때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야 패러글라이딩을 같이 했어요. 4살짜리 아이가. 네네. 야 무서워하지 않네. 뭐 제일 안전한 스포츠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새처럼 빠르다. 멀리고 그렇지 왼쪽으로 고개가 그리고 그렇지 야, 자 다양한 걸 하시네. 우리가 다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네. 예.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세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네. 아빠가 놀아주면 애들이 과격해진다, 네. 뭐 성질이 나빠진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하셨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오. 아빠가 놀아주면 과격해지는 게 아니라 예. 안 놀아주고 네. 혼자 방치되거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표출을 하게 돼요. 몸으로 활동적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많이 놀아주고 활동을 함께하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요. 오. 그리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아빠랑 예, 예. 활동을 하면서 네. 해냈다는 성취감도 가지게 되고 음. 그런 식으로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예. 요즘도 그래서 아빠들이 많이 육아에 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딸아이와 함께한 190일. 나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세계 여행을 기록한 이재용 씨의 여행 육아. 자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19개국을 여행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10일씩 있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요. 네, 생각하시면 야. 네,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고요. 네, 야 이런 데는 애들 진짜 무서울 텐데 어떻게 보면. 네, 하루 정도 낙타를 타고 들어갔다가 네. 이제 하룻밤 자고 나오는 이제 그런 코스 같습니다. 네, 아 여기- 우리 애들은 사막여우를 유리창 너머로만 봤는데. 네, 사막에 뛰어다니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야 여기 스페인 세비야. 네, 스페인에 가면 꼭 한 번은 그 플라멩코 공연을 봐야 될 것 아우. 같아요. 예, 이게 정말 제가 열정이 도전주구 타는 데를 저기 갔거든요. 플라멩코 그러세요? 보러. 네. 네. 제 전공이 스페인어예요. 몰라. 아리바. 아우 정열적이다. 아우. 예, 올라. 스키 타면은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야, 저거를 저 때가 몇 살인데 저렇게 스키를 타요? 이때는 예, 이제 만 6세 이제 6세. 만 6세인데 저렇게 네네. 스키 탄다고요? 예. 저 가능한가?
그 다음이 여기가 네팔인가 네팔. 안나푸르나를 가셨어요 직접. 네, 저희가 여행을 시작할 때가 이제 안나푸르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저 때는 이제 와이프가 이거 휴가를 아내분이 내고서 가셨네요? 네, 아내랑 같이 아내는 일주일만 휴가 그러니까 휴가일 때 거기에 있을 때 거기 살짝 갔다가 안나푸르나 다시 돈 벌러 가시고. 네, 맞습니다. 저 가가지고 이제 여행비를 주고 가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기서 안나푸르나 저희 5일 동안 트레킹을 했. 아, 야, 저 산 안개 봐봐. 어우. 192일간 19개국 중에 저희가 한 5개 정도만 네. 출연해서 봤어요. 네네. 야, 아쉽다 싶을 정도로 더 원하시는 분 이제 들어가셔서 SNS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뭐 저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네. 양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여행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서 무작정 혹시 감각적으로 간 거예요? 5살 딸과 여행지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잘 애를 케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애가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또 뭐 아프지는 않을지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아예 안 되겠다 그냥 가자. 네, 그래서 아. 처음에 근데 방향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5개 나라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네네네.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서쪽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네팔 안나푸르나부터 해서 네. 서쪽으로 계속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서 그러니까 왔고요. 달마가 왔던 길을 반대로 쫓아간 거예요. 아, 예. 이게 동쪽으로 가려면은 저희가 일본 다음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예, 만약에 그러네. 제가 일주일밖에 못 갔는데 애가 아파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가면 태평양 건너면 바로 미국이니까 예, 의미가 일주일만 없구나. 있다가 돌아오면은 너무 이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아깝잖아요. 없구나. 예, 그래서 그럼 이쪽에서 조금씩 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가보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팔이 첫 여행지였고 네, 그쪽에서 이제 네팔부터. 서쪽으로 계속 해가지고 네, 뭐 중동 갔다가 조지아 갔다가 이제 야. 유럽 갔다 아프리카 갔다 이제 북유럽 갔다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갔었죠.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80일간의 세계 여행가 하는 책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은 사실은 발만 찍고 가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2일 동안에 19개국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면 한 나라에서 열흘 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네. 사실은 그냥 난 육아 휴직하는 아빠고 애를 네.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를 많이 그러니까 많이 보여줘야라는 보여줘야지 생각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딱 한 달 지날 즈음에 우연히 찾은 조지아의 어떤 놀이터에서 네. 제 아까 그 생각이 조지아. 네, 제 생각이 완전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놀이터에서 갑자기 네, 독도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날 박물관을 가기로 했었는데 박물관이 문을 닫은 날이었어요. 네. 휴관일이어서. 아, 계획이 차질이 생겼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네. 그때 거기서 우연히 정말 아이의 친구를 하나 사귀었고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데 뭐 아버지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랑 시소 타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 계속 이게 스쿼트의 연속이거든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어떤 꼬마 여자애가 와서 네. 그 자기랑 같이 놀자 저희 네. 딸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아이들을 모아서 막 거기서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이 나와 있을 때 보여주지 못한 어떤 그런 행복한 미소들을 하고 또 사실 그 아이들이 언어가 다 다르니까 네. 말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통하죠. 예, 딸이 막 너무 막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뒤에 숨어서 아빠 물 좀 달라고 얘기 좀 해줘 이제 막 좀 아. 낯설고 이제 언어도 다르고 이제 막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그 순간부터 애가 여행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세상에. 네. 그 순간에 그래서- 자전거를 계속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딱 잡는 것처럼 네. 서윤이도 뭔가를 딱 그 순간에 깨달았네. 저도 사실은 제가 더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과연 아이에게 좋은 관광지는 별 쓸모가 없구나. 예, 오히려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즐거운 친구들 만나게 해주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놀이육아의 달인이죠. 박형규 씨의 놀이육아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집콕하는 가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지 않아도 또 야외 놀이를 못해도 집콕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놀이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계시다 그래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 관찰하기 놀이입니다. A4 용지, 펜, 오레오 샌드 쿠키, 버터 나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A4 용지에 보름달, 하연달, 금음달, 초승달, 상현달을 그려주세요. 쿠키를 반으로 가른 후 달 모양에 따라 크림을 긁어내주면 완성입니다. 분자 구조 만들기 놀이입니다. 준비물은 홈런볼 과자와 이쑤시개입니다. 분자 구조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홈런볼과 이쑤시개로 분자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도형 면봉놀이입니다. 준비물은 A4 용지, 펜, 면봉입니다. A4 용지에 다양한 도형을 그려주세요. 다음으로 도형 그림 위에 면봉을 올려서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종이를 치우고 만들고 싶은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돌리면서 덧셈 놀이입니다. 투명색 컵 2개와 네임펜을 준비해 주세요. 첫째로 투명색 컵에 주사위처럼 점을 그려주세요. 컵을 겹친 후 돌려주면 덧셈 다이얼 완성이에요. 이제 숫자를 제시하고 컵을 돌리면서 덧셈 다이얼로 숫자를 만들어 보세요. 샤메크 블루이 따라잡기 놀이입니다. 준비물은 A4 용지와 펜, 칼입니다. 첫째로 펜을 이용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다음으로 원하는 부분에 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제 집 안이나 야외에서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 속 옷감을 바꿔보세요. 우산 꾸미기 놀이입니다. 준비물은 투명색 우산과 매직입니다. 아이와 우산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이야기 나눠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색칠을 하면서 예쁘게 우산을 꾸며보세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우산 꾸미기까지. 예. 박현규 씨가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콕 놀이인데 이게 그냥 논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고요. IQ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요즘 EQ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자, 아이들의 연령대도 좀 잘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제작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일단 그 연령을 디테일하게 계열수로 나눌 수는 없어요. 아이들 성향이나 성장 발달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연령별로로 네.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만약에 예를 들어 풍선을 저희가 가지고 논다고 하면 예. 2세, 3세 친구들은 풍선에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죠. 이렇게 놀 굉장히 수 단순한. 네. 예. 그리고 4세, 5세 친구들은 그거를 좀 넘어서 터치할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아. 이렇게 점프 잡으려고 점프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6세, 7세 친구들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 돼서 풍선을 자기가 직접 불어서 오. 바람을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날아가는 날아가잖아요. 거. 네, 예. 그렇게 놀고 혹은 그 자기네들이 규칙도 만들 수 있어요. 6세, 오. 7세는 누가 멀리 던질까 이런 거 아빠랑 같이 규칙도 정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계열수로 나누지는 않더라도 아, 연령별로 대충. 이제 연령에 맞춰서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서 오.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딱 그거 하고 있거든요. 풍선 불어가지고 날리는 거. 불어가지고 나한테 불어달라고 지네가 날려요. 힘들어 죽겠어. 계속 불어달라 그래. 아, 그 나이대별로 다르구나. 자, 이제 지금 준비하신 건 뭐죠?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추가적으로 놀이법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벨크로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찍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무 막대에다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네. 붙여서 도형을 삼각형을 만들 수도 아. 있고, 네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그리고 네모도 만들 수 있고, 예. 집 모양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오. 네, 이렇게 그리고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소근육 발달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 그래서 아이들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네. 아이들이 좀 창의력으로 이렇게 어떤 걸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되게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아.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줄 놀이는 저희가 물감놀이 할 때 가장 많이 꺼리는 이유가 뭐죠? 손에 묻을까봐. 그렇죠. 손에 묻고 물정리. 막 집안이 네.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손에 묻지 않는 물감놀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손에 집에- 묻지 않으면 물감이 아니지.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A4 용지 한 장이랑 예. 그 다음에 큰 지퍼팩이거든요. 예. 그래서 A4 용지를 일단은 지퍼팩에 넣을게요. 지퍼백을 활용해서 손에 묻지 않는 물감놀이를 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넣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감을 안에다 짤 거예요. 예. 지금 물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 거기다가 네, 물감을 이렇게 짜고 예. 그냥 아무렇게나. 네네. 좀 물감의 양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재밌게 놀 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밀봉을 닫아요? 하는데 예. 이때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집에서 할 때는 예. 꼭 이게 박스 테이프로 바닥에다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가 들고 이렇게 막 뜯으려고 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꼭 위쪽을 바닥에다 고정을- 고정을 하고 예. 이제 손으로 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서. 아. 그러면서 촉감놀이를 할수 있어요. 네.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네네.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되게 이게 촉감이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이들 촉감놀이, 약간 팔 보고 예.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면봉으로 네. 그림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섞이면서 아. 저희도 뭐 색의 삼원색도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네네. 섞이면 무슨 색인지도 알게 되고. 네네 그런 식으로 오. 놀이를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보면은요 이게 하기 싫어서 못했던 거지 사실은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충분히 집에 있는 소품을 활용해서 아이와 놀 수 있는 그런 멋진 인형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빠 육아의 달인들이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도 좀 여쭤보고 또 아빠표 육아 노하우를 직접 배워보기도 했는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아빠들의 궁금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빠 육아에 대한 현실 궁금증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이재용 씨에게 맞춤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수사님께서 직접 읽어주시죠. 네. 네, 제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육아는 소위 있는 집에서나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육아법 아닌가요? 저렴하게 부담 없이 여행 육아를 즐길 수 있는 현실 팁 좀 주세요. 이렇게 네. 남겨주세요. 예. 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너무 비싼 데만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네팔이나 모로코나 이제 거기서는 하루에 3-4만 원 정도면은 뭐 숙박이랑 식사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뭐 뉴욕 이런 데 하루에 50만 원 있어도 아유. 모자르고. 예. 근데 과연 뉴욕에서의 하루가 예. 과연 그 사하라에서의 하루보다 예. 그 한 10배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아니죠. 사실 그 여행지를 선택하실 때 예. 과연 우리 애가 뭘 좋아할지 예. 어떤 걸 하고 놀 수 있을지 예. 네, 그걸 좀 고려하신다면은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육아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한 예, 150, 예. 150 정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살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소윤이가 사실은 뭐 맨하튼이라든지 무슨 뉴욕 이런데 가서 본다면 차라리 싸게 좀 명동 데려가지. 여의도 데려가거나 거기서 빌딩 많은데 뭐 그보다는 사하라 사막이 훨씬 특이하고 네, 가보고 싶은 맞습니다. 곳이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이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예. 아이가 좋아하는 지역이면서 네.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서 어. 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제일 큰 절약 팁이고요. 두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사실 여행은 힘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이를 데리고서 계속 매일매일 어디로 여행 간다는 건 힘들고요. 그래서 한번 장소를 잡으면 네. 저는 사실은 한 달 살기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달 살기. 예,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거기 문화도 좀 체험하고 네네. 집도 뭐 호텔 하루 묵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한 달 정도 숙소를 정하는 게 더 네. 싸기 때문에 예. 예, 부모님도 좋고 이제 아이도 좋고 금전적으로도 좋고 네. 예, 그럴 것 같고요. 아 좋은 팁을 좀 주셨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쭤본 김에 코로나 시국이긴 한데 네. 해외여행은 지금 못 네, 가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라도 어디 가볼 만한 추천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완도의 신지도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완도 전복 군에 먹으러 있는데요. 가는 건 아니죠? 뭐 전복도 맛있고요. 예, 거기가 되게 독특한 게 신지도가 완도에서 약간 동서로 조금 길는 섬입니다. 예, 예. 남쪽으로는 모래 해변이 있고요. 아,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있고 아 거기가 신지도예요, 명사신리 그 해수욕장이. 북쪽으로는 이제 내륙 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뻘입니다. 그래서 뻘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다 할 수 있고 이제 모래에서 뭐 수영하고 놀 수도 있고 네, 그걸 양
비빔밥처럼 버무려서 오.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거기를 예. 한번 추천해보고 싶네요. 섬 한 곳인데 가서 여러 장소를 좀 네, 경험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이군요. 예, 한 감사합니다. 차로 5분이면은 남북으로 네. 오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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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알겠습니다. 예. 자, 아빠에게 물어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소장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빠 육아의 달인만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내에게 자부데이를 주고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내가 미션을 줍니다. 아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와 하고 미션을 주는데요. 아이 사진 예쁘게 찍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물어보셨네요. 아, 이거 중요하죠. 예. 애들 데리고 열심히 논 것만큼 중요한 게 인증샷이죠. 이렇게 남겨놔야지 사실은 그 순간을 추억할 수 있고 두고두고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건지 권영석 씨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진 많이 찍죠. 뭐 네. 제 핸드폰에 뭐 한 10만 장 예. 정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아기를 딱 어디 한 모션에서 정말 이걸 찍고 싶다 그러면 네. 아기보다 더 액션을 많이 해요. 에너지를. 뭐 예를 가령 아. 소품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제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템으로 한다. 예. 그러면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돌을 보면 이건 약이야, 독이야 이러면서 아. 아빠가 먹어볼게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딱 보고 이러면서 이제 예. 아기가 이제 저를 보겠죠. 아, 앵글은 표정 보면. 변화가 네네네. 있는 거구나. 제가 아직 아기가 이제 4살이다 보니까 어. 이런 어떤 너 서봐 한번 예쁘게 찍어줄게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잠깐 멈춰 있는 그 모습만 찍기 위해서 그 순간 주변에 포착.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빠의 상상력 발달이 엄청 중요해요. 아. 그때 이제 딱 거기서 찍죠. 네, 저는 가장 신기한 그 돌잔치 그 업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순간에 정확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찍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한 달 차입니다. 아이고. 네.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한 아빠표 육아인데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려다 보니 매일 아이와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아이와 놀이, 외출, 여행은 꿈도 못 꾸죠. 육아휴직을 후회한 적도 솔직히 많습니다. 아하. 아빠표 육아의 달인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으셨겠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저는 뭐 그냥 제 경험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그때가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쭤볼게요. 권영석 씨는 뭐 네. 어떠셨어요? 뭐 비슷한 말씀이신데 저는 그냥 하루만 좀 특별하게 얘기를 보자. 하루만. 아.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면 매날, 매달, 매년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고 아.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을 보면 너무 지겨운데 네. 그죠? 오늘 하루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집중할 수 나가서 있으니까. 뭐그 아까 전에 네. 여러 가지 달인들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버텼던 것 같아요. 예. 박경규 씨 솔직히 어떠셨어요? 힘들죠, 사실은. 솔직히 예. 말하면 힘든데 예. 저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저만의 시간이랑 공간이 점점 제약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집에 갈 때 이제 주차를 해놓고 네. 10분 정도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해요. 차에서 네,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 듣는 오. 날도 있고 아니면 향수 한번 뿌려서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이렇게 그때 마음이 휴식을 좀, 약간 휴식을 취하고 그 외부에서 힘들었던 그런 짜증이나 이런 거를 집에 갈 때 좀 내려놓고 훌훌 가려고 털고 가시는구나. 네네 그렇게 10분 정도 투자를 하니까 아. 그렇게 좀 집에 들어갈 때는 좀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시간을 짧게라도 확보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아이 아빠 이혁호 씨.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다른 아빠들처럼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직장이었죠. 다른 아빠들도 거의 50-60% 이상 지금 많이 좋아져서 네. 많이들 가능한데 네. 지금 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아빠들이 엄마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연달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조금 더 네. 아까는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최고 상한선 250만 원을 3달 동안 먼저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씩 세 달. 예, 제가 이번 달은 아마 육아휴직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석 달이- 아니죠. 그런 석 달이- 다음 1년을 쭉 가는데요. 아, 그래요? 3달은 먼저 아, 진짜? 받는 거죠. 네네. 뭐야? 나도 또 나야겠네. 이게 그럼 어떡하지? 야, 이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네.
아니 이혁호 씨가 말씀하신 제도를 네.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모 육아 휴직 제도와 예. 또 이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250만 원 상한가가 네. 이제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안 하니까 좀 활성화 시켜보자. 정부가 나서서 네, 만든 네. 제도군요. 맞아요. 오.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소윤이가 있어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썼으면 엄마가 네. 먼저 쓰고 네. 이 아이에 대해서 연달아 아빠가 썼을 경우 아. 그럴 경우 아빠의 원래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굉장히 이제 작거든요. 약간 네, 150. 네, 네. 맞아. 근데 그거를 3개월간 아. 250 최대 이제 통상임금 100%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3개월은 그래도 25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네, 네.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이유가 네.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안 쓰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가 한 다음에 아빠까지 하니까 이제 그때는 깎았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럴 테니 더 많이 써라. 아. 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예. 눈치가 보인다거나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이긴 네. 해요. 이거 이제 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해외는 어때요? 이러면 이제? 해외는 예. 일단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이제 노르웨이 많이 음. 들어보셨죠? 노르웨이는 뭐 완전 아우, 선진국이죠. 최고죠. 예. 노르웨이 제가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 가봤는데 그건 국민 수도 적잖아요. 맞아요. 몇 백만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아빠들, 자격이 되는 아빠들이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재밌는 게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라고 있어요. 육아휴직 보장 받으려면 너희가 15주 이상은 무조건 써야 돼, 아빠가.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3개월을 의무화해야 된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유럽들의 이제 아빠의 육아휴직 할당제 때문이거든요. 이게 해봤더니 너무 효과적이야. 오. 네. 그래서 노르웨이도 대표적이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마 아빠가 480일을 이렇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네. 각자 엄마 아빠가 90일 이상을 써야 돼요. 아, 그것도 이제 의무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90일 이상씩 써. 네, 안 쓰면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어머. 네. 이러니 당연히 안 쓸 네. 이유가 없는 국가에 거죠. 정해놨는데 네. 눈치 볼 것도 없지 뭐. 네. 눈치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빠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제 나라도 있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수당을 이제 챙겨주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한 67%의 이 월급을 보장을 해줘요. 한 140일, 14개월 이상을.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진국 세 나라를 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좀 나아갈 길이 아직도 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빠 육아의 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육아는 저를 좀 성장시켜주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맞지만 저도 커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육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초보 아빠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은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3살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 화장실이 제일 편한 장소였고 예, 그랬었는데 근데 3살 이후로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좀 늘어나면서부터는 아이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준비할 때면 뭐 너가 좀 호박을 씻던가 뭐 그렇게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걔도 우리 딸도 계속 참여를 하게 하니까 지금 저도 지금 혹시 아이가 밥 지어가지고 나- 엄마 아빠 주는 건 아니죠? 가끔 그러고 있습니다. 오이고. 가끔 우동 삶아서 주기도 하고요. 예. 근데 결국 그 육아에 대한 예.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쟤를 계속 챙겨야 된다는 이제 맞아. 그런 생각보다는 같이. 같이 네. 우리가 놀이처럼 뭘 같이 네. 아까 뭐 보여주신 것처럼 뭐 그런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네. 청소하는 거라든가 네. 이게 약간 놀이의 개념에서 접근하시고 네.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육아가 좀 덜 괴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자, 권윤석 씨. 네. 저는 육아가 약간 군대하고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야, 육아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면 육아는 저녁 없고 군인인데 그런 군인과 같다. 이렇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진급은 한다. 네, 아.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이런 아,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 다른 분들도 좋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군대하고 좀 비유가 되면서 네.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처음 군대 가면 이등병 시작할 때 국방부 시계가 돌아갈 것 같아. 하지만 제대합니다. 예,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혁호 씨. 네네. 네. 저는 이제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게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 뭐 저희 세대 힘들었지만 세상은 그래도 아직 재밌고 지낼만 하고 너무 신기한 것들도 많고 네네. 너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많이 안 됐는데 이제 뭐 엄마들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네, 너무 맞아요. 공감이 되고 네. 해서 정말 육아가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기 네, 때문에 네.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함께하는 육아라는 그런 네. 단어 자체가 정말 일상적으로 계속 네.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 되기 네 분의 육아 달인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박현규 씨 그리고 이혁호 씨, 이재용 씨, 권용석 씨 이 네 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좀 배우셔서 그렇게 훌륭한 아빠로서의 입지를 좀 구줘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힘내자는 의미로 대한민국 아빠 그럼 우리가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기난 좋아. 아빠가 나 아빠를 좋아.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태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태아 아빠한테 사랑해요 한번 해줘. 아빠 사랑해요. 아빠한테 할 말은 너무 고마워. 여행 안 갔으면 나 어떡했어. 응? 아빠 사랑해요.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웠고 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나랑 맨날 재밌게 놀아줘서 정말 고마워.